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리입니다. 자, 벌써 이제 3월이 되는 거죠. 3월이 되면 모든 분들이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겠죠.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새롭게 고등학교에 입학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작년에 고등학교 1학년을 힘들게 보내고 이제 2학년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접어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이제 2025학년도에 입시를 맞게 되어지는 예비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아마도 올해 입시가 더욱더 힘든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2024학년도에 다행스럽게 수시나 정시에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대학 생활에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즐거운 시간들이 예정이 되어져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2025학년도 수능을 다시 한번 또는 수시에서 한 번쯤 다시 한번 재도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무척이나 많이 드실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2025학년도 입시의 대대적인 변화, 의대 정원이 크게 증원이 되어지면서 2024학년도에 본인이 원하는 것보다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판단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한 번 정도 도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되시는 분들이거나 또는 2학년, 3학년, 또 현재 대학교 1학년에 입학하시는 모든 분들이 2025학년도 새롭게 어떤 고민과 또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5학년도 신학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새 학기에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또 학원에서 진행이 되어지는 입시 컨설팅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학년도 의대 증원과 대대적인 입시의 변화가 예상이 되어지고요. 이런 입시의 변화에서는 첫 번째는 본인이 실력을 갖추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내신과 그 다음에 수능에서의 실력을 갖추는 게 1순위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결국은 입시에 대한 전략을 올바르게 세우는 거, 또 입시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내신 성적이 좋거나 수능 성적이 좋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대학이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님 모두가 다 올바르게 입시에 대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예정이 되어져 있고, 지금 발표되어진 인원은 약 2,000명 정도, 의대 전체 인원이 약 3,097명, 93명 정도 되기 때문에 2,000명이 늘면 5,000명이 넘는 인원이기 때문에 엄마 대대적인 인원의 증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의대 정원이 늘면 의학계열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등등 기타 모든 대학의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대 증원이 늘어나게 되어진다면 첫 번째는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어지는 27개 지방의과대학의 정원의 증원이 예상이 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미니의대라고 해서 50명이나 40명 이하의 미대의대, 이뿐만 아니라 의대 모집 인원 정원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 또는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교도 의대 정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역인재 전형의 의대 증원이 크게 예상이 되어지지만, 지역인재 전형 외에도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전형, 또 정시에서도 인원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자, 보시는 내용은 2023학년도, 4학년도 자, 지역별 의대 선발 인원과 그 다음에 정원을 보고 계시는데, 서울 지역에서 의대 선발 인원이 1,050명이에요. 수시와 정시를 합쳐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아시는 것처럼 지역인재 선발 인원이 없고요. 그 다음에 강원 지역에서 의대 선발 인원이 272명으로 가장 적고, 가장 모집 인원이 많은 게 지역인재 전형이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적습니다. 33.3%에 해당되고요. 자, 충남, 충북, 대전 지역의 의대 선발 인원은 438명이고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인원은 116명으로 42.02%로 보시는 것처럼 전남, 전북이나 경남, 경북 지역에 비해서는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적죠.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첫 번째는 지역인재 선발 전형의 모집 인원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 두 번째는 정시의 지역인재 선발 인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서울, 경기, 인천 지역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부 교과나 종합이나 논술이나
또는 정시 전형에서의 선발 인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의대 인원이 늘어나면 당연히 치대나 약대나 수의대, 한의대의 교과 성적이 하락하고 또 수능 성적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마찬가지로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 기타 대학의 내신 성적이 하락할 가능성, 수능 성적이 하락할 가능성이 연쇄적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자, 한 입시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학교 모집 인원이 4,841명인데 현재의 내신 성적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합격한 학생들이 의학 계열에 합격할 가능성 따지면 약 2,200명으로 45.4%인데 여기서 만약에 의대 정원이 2,000명이 늘어나면 78.5%로 늘어날 것이다. 서성한 같은 경우는 9.9%인데 2,000명이 증원되면 22.8% 정도로 늘어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학생들이 의대나 의학 계열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의 내신 성적의 하락이 예상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내신 성적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의학 계열은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수능 최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학생부의 전체적인 경쟁력, 그 다음에 면접에 대한 대비, 기타 요소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겠지만 내신 성적을 고려하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또 수능 성적도 마찬가지로 현재 100분위 성적으로 고려하게 되어지면 모집 인원이 2,800, 모집 인원을 봤었을 때 100분위가 285.9점인데 2,000명 정도 증원이 되어지면 100분위 성적이 281.4점으로 마이너스 4.5점 정도 정시에서 성적이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과목별 평균 100분위에서도 전체적으로 2,000명이 증원이 되어지면 마이너스 1.5%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죠.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서울 수도권 메이저 의과대학의 내신 성적이나 수능 성적이 하락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서울, 경기 지역의 대부분의 의과대학들은 지방에서 몰려드는 시점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상승할 거고, 경쟁률이 상승하게 되어진다면 모집 인원이 늘어난다라도 점수폭이 하락되기는 어렵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하락하는 지점은 지방의 의과대학의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정시 전형에서 내신 성적이 하락할 가능성이 첫 번째 예상이 되고, 두 번째는 당연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이나 공학 계열의 일반 대학의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결국 입시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이 되거든요.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첫 번째 핵심은 전년도의 데이터, 전년도의 통계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원서 지원이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모집 인원이 대폭으로 늘고 입시의 전형이 바뀌게 되어지면 결국은 뭐냐면 2024학년도의 입시의 데이터만으로 2025학년도의 원서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2025학년도가 사실상 새로운 입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2025학년도 입시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고 분석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2024학년도 고교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합격자를 보고 계십니다. 서울대학교는 2024학년도에 134명을 정원 내로 선발했고 정원 외까지 합치면 139명을 선발하게 되어졌는데, 지역인재 전형에서 39명,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에서 50명을 선발했고, 정시에서는 일반에서 29명, 그 다음에 지역균형에서 10명을 선발해서 총 134명을 선발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수시와 정시를 합쳐서 2명 이상의 합격생을 낸 출신고등학교를 보니까 경신고등학교에서 4명, 중동고등학교 4명, 세화고등학교에서 3명, 외대부고에서 3명, 중상고에서 3명, 휘문고등학교에서 3명을 합격을 시켰어요. 특히 4명을 합격시킨 경신고등학교는 수시에서 2명, 정시에서 2명이고요. 중동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수시에서 2명, 정시에서 2명. 세화고등학교는 수시에서 1명, 정시에서 2명을 합격했고, 외대부고는 수시에서 2명, 정시에서 1명, 중상고등학교는 수시에서 1명, 정시에서 2명, 그 다음에 휘문고등학교에서는 수시 합격생은 없고 정시에서 3명을 합격을 시켰습니다. 정시는 사실상 이제 대학별 환산 점수 기준으로 해서 학생을 표준학력 지표를 바탕으로 합격을 시키기 때문에 고등학교 유형을 분류하진 않지만
수시 전형은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 지역교양 전형과 일반 전형이 있기 때문에 저 모집 인원 대략적으로 89명 내에서 출신 고등학교를 대략적으로 분산시켜서 선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3명이나 4명 정도의 합격생이 나오려면 필연적으로 정시 합격생이 나와야만 그래야만 3명 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시 합격생이 없이 수시에서만 서울대 의대를 합격하게 되어진다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출신 고등학교와 지역을 어느 정도 분배해서 선발하기 때문에 한 학교에서 3명, 4명 이상이 나오기가 되게 어렵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휘문고등학교도 3명이 나왔지만 그것도 정시에서 3명이 합격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2명 이상인 경우들은 보시는 것처럼 경북고가 2명, 그 다음에 제주 남영고가 수시에서 2명을 시켰고 단대부고는 2명인데 수시와 정시에서 1명이고요. 대건고등학교 2명, 대구여고가 2명, 민사고 2명, 숙명여고 2명, 영동고 2명, 충남고 2명, 현대청운고등학교 2명이고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거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서울대학교 의대 진학률 실제 몇 명 정도 합격을 시켰는지 또 수시에서 합격을 했는지 정시에서 합격했는지를 보고 이것이 결국은 본인이 대학을 가는 일종의 로드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수시에서 1명을 합격시킨 학교는 39개교입니다. 39개교로 강서고, 거창, 대공고, 그 다음에 고려고, 공주사대부고, 광주 인성고를 비롯해서 상산고등학교 1명, 선정고등학교 1명, 소화고 1명, 수지고 1명, 용산고 1명, 용인고등학교 등 기타 등등 39개교가 1명씩 합격을 시켰어요.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서울대학교 의대는 대부분 지역과 출신 고등학교를 적정하게 분산시켜서 선발을 시키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전형에서는 해당이 될 거고요. 당연히 정시전형에서는 수능이라고 하는 표준학력 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선발하기 때문에 출신 고등학교를 굳이 못 받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와 정시에서 가장 많이 합격한 학교는 휘문고등학교죠. 휘문고등학교에서는 정시에서 3명이 붙었지만 보시는 것처럼 수시전형에서 3명 이상 합격한 학교는 없습니다. 이런 점들 하나의 특징으로 보실 수가 있고 요즘에는 사실 뭐 서울대학교를 몇 명을 붙었느냐 이게 명문고등학교의 지표가 된다기보다는 사실상 서울대 의대를 몇 명을 붙였느냐 이게 결국 명문고등학교의 어떤 지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3명이나 2명 이상의 합격한 학교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흔히 말하면 명문고등학교가 되는 명문고등학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학교생활기록부는 당연히 매우 중요하죠. 아시는 것처럼 수시 전형에서도 학생부 교과든 학생부 종합 전형이든 논술 전형이든 학교생활기록부의 중요성은 매우 크고 게다가 거기에서 정시 전형에서도 서울대학교의 지역균형 전형이나 또는 고려대학교 교과평가 전형이라든가 또는 연세대학교도 2026학년도부터는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시에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의대 같은 경우들은 면접에서 당연히 학생부가 반영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학생부의 기재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학생부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내신 성적이 제일 중요하죠. 내신 성적의 중요성은 매우 커지고 있기 때문에 교과 성적의 중요성은 매우 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본인의 진로와 관련이 되어진 진로 적합성, 의학적 역량, 과학적 탐구 역량을 보여주는 거고 이것이 바로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또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서 그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의대를 가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면접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대학들마다 면접의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하는 면접들을 대부분 진행한다고 볼 수가 있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어차피 내신 성적만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학생부를 기반으로 하는 면접보다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구술 면접이거나 재시문 기반의 면접을 보긴 하겠지만 면접에서 학생부가 활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학교생활기록부가 면접에서 질문 또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학생부를 만드는 과정들이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이프리뷰에서는 이제 2025 의대 증원에 따른 입시의 변화, 또 거기에 맞춰서 신학계 입시 컨설팅을 진행을 합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새로운 학교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어떤 동아리에 들어야 할지, 또 고등학교에서는 어떤 활동을 해야 될지, 교회 활동으로는 어떤 활동이 있을지, 실제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삼았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내신 성적을 확보해야만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신학기에 맞는 입시 컨설팅이 필요할 거고, 고등학교 2학년이 되시는 분들은 핵심은 뭐죠? 고등학교 1학년의 학생부에 대한 평가 분석이 제일 중요하고, 지금쯤 거의 모든 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가 다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를 면밀히 분석해서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미흡한 점은 무엇인지, 또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어떻게 활동해야 될지, 또 고등학교 1학년 때의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를 기반으로 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얼마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지라든가, 또 고등학교 1학년 때 목표했었던 대학을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어떻게 로드맵을 설정하고 진로 방향을 정해야 될지가 고민일 거고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입장에서는 당장 이제 바로 9월에 수시 원서를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부 분석해야 될 거고, 이제는 현실적으로 입시에 대한 방향과 진로 방향을 빨리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지금서부터 컨설팅을 진행을 하면서 방향 설정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대학교에 입학하시거나 재수를 하는 학생들 고민되죠. 특히 2020학년도 입시가 바뀌기 때문에 현재 나의 학교생활기록부나 현재 나의 모의고사 성적, 수능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2025학년도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방향을 정해야 될지 빨리 방향을 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5월이 되어지면 모집 요강이 확정이 될 거고, 6월이 되면 첫 모의고사를 보게 되겠죠. 그러고 나면 9월에 바로 원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2025학년도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입시의 변화가 큰 해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당연히 실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입시에 대한 전략을 잘 세우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이프리뷰에서는 이제 신학기 입시 컨설팅을 바탕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한 50명 정도의 인원을 한정하여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요. 컨설팅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와 모의고사, 수능 성적 분석을 통한 지원 대학과 학과를 제시하고요. 두 번째는 합격 사례의 분석과 합격 사례의 분석과 다양한 입시의 자료들을 제공하고, 세 번째는 학습의 동기부여와 학생 맞춤 입시 전략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자, 성적이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내가 의대를 갈 수 있는 성적이거나 서울대는 연고대 갈 수 있는 내신 성적이 1등급이나 2등급 학생들 뿐만 아니라 내신이 3등급이거나 4등급이거나 5등급 아니면 6등급 이런 학생들이 사실은 컨설팅이 더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신 성적이 안 좋다고 해서 꼭 대학을 못 가는 건 아니거든요. 내신 성적이 부족하다면 올바른 진로 발전을, 진로의 방향을 설정하고, 또 학생부를 잘 구성하고, 또 거기에 맞게 지원 대학과 학과를 잘 설정하게 된다면 내신 성적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수시 전형에서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는 전략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오히려 안 좋은 학생들이 입시 컨설팅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컨설팅은 학원에 직접 오셔서 대면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고요. 오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화상이나 전화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실 수가 있고, 필요한 제출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보내드리는 컨설팅 양식의 내용을 기재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준비해서 상담을 드리도록 할 거고, 상담 시간은 대략적으로 1시간 반 정도 소요되도록 할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2025학년도 의대 증원과 입시의 변화에 맞춰서 지금 이 시기 3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입시 컨설팅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이퍼리뷰로 전화 주시면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